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보시다시피 링크트리와 비슷한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거는 링크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이 많죠. 리틀리 링크트리, 인포크 이런 것들은 기능이 많아서 관리자 화면에서 이제 편하게 이제 넣고 빼고 이런 기능 추가나 삭제가 편리한데, 이거는 그냥 HTML과 CSS로 형태만 만들어 보는 식이 될 거예요. 일단 이 화면하고 지금 보신 게 이제 샘플로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 이걸 한번 다시 진행해 보는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VS 코드를 사용할 거고요. 이제 확장 프로그램은 라이브 서버를 사용할 겁니다. 라이브 서버를 Go Live를 눌러서 스타팅을 해주시면 이제 그 파일이 이제 작동을 하도록 보여줄 건데, 아직 파일이 없으니까 열리는 게 없죠. index.html 만들어주고,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주소에도 index.html을 누르면 이제 이 파일이 올 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아까 샘플로 보여주던 사이트는 끄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백지로 나오죠. 소스를 보면 여기 이렇게 en 잉글리시로 되어 있으면 항상 번역할 거냐고 크롬에서 물어보거든요. 저는 이제 크롬 창과 VS 코드를 기본으로 놓고 할 건데, 여기서 코리안으로 바꿔주면 이제 번역할 거냐고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이거 바꿔주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니까 놔두고, 제목을 마이링크라고 대충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뼈대가 되는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메인 태그에서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점 컨테이너 하면 클래스로 가서 만들어지죠. 메인 컨테이너 해서 만들어 주고, 아까 그 창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프로필하고 인사말 이 부분이 한 덩어리,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같이 이런 메뉴 버튼이 있는 거, 이제 메뉴 리스트가 한 덩어리, 그리고 공유하기와 업무 제한, 이게 마지막 덩어리.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구성이 될 거고요. 이거를 이제 다시 창을 끄고 태그로 그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해볼게요. 이게 프로필이 이제 한 덩어리가 될 거고, 그다음에 메뉴가 링크 부분이 또 한 덩어리가 될 거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푸터 이렇게 한 덩어리가 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주석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먼저 이제 사진이 들어갈 부분, 이제 사진이나 이제 여기 보면은 아까 창을 다시 보면 저는 이제 강아지 사진으로 해놨는데, 강아지 사진도 이미지가 필요할 거고, 여기 화살표 요 이미지도 필요할 거고, 요 열린 모양의 봉투 모양, 공유하기 모양, 요 어떤 아이콘 모양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하단에 이제 GitHub 소스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 거기 들어가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거를 미리 그 어셋이라는 폴더를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필요한 이미지 파일들을 넣어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사를 해 놨는데, 어셋에 보면 이런 이미지들이 준비가 돼 있죠. 이거를 준비를 된 이미지를 갖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GitHub 소스에 올려 놓을 테니까 그 부분은 가져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이미지에서 경로를 불러올 때 미리 보기로 이렇게 뜨죠. 어셋에 도구 이렇게 해서 이 창을 끄고
이제 링크 걸어 보면 이렇게 이미지 뜨죠. 이제 Alt는 여기서 얼터너티브라는 뜻인데, 이제 이 이미지가 만약에 뭐 링크가 깨지거나 어떤 이유로 노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대체 텍스트, 얼터너티브 텍스트가 이게 뜹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오타가 나와서 안 뜬다 하면 저렇게 글자가 뜨죠. 프로필 이미지라고 여기 얼터너티브 대체 텍스트가 뜨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체 텍스트로 이렇게 넣어주고, 이미지가 정상으로 뜰 때는 저 텍스트는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피규어에 이렇게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필에 이제 정보가 되는 부분들, 인포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하세요 넣어주고, 디자이너 이렇게 내용을 넣어줍니다. 뭐 프로필 부분 상단 부분은 끝났어요. 링크에 필요한 내용을 또 넣어줘야겠죠. 리스트니까 LIT로 넣어서, 일단은 아직 링크를 안 넣을 거니까 이렇게 샵으로 비워둘게요. 근데 이거는 유튜브 링크고, 리스트가 하나 추가됐죠. 그 다음에 이미지도 미리 넣어둘게요. 슬래시 해서 알트 유튜브 이렇게 넣어주고, 이미지는 또 아까처럼 어셋에 쉐브론 라이트 하면은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우측에 화살표가 붙는 게 보이죠. 화살표가 붙습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제 이름만 바꿔주면 되겠죠. 유튜브 이제 블로그 얼터너티브 텍스트로 블로그로 바꿔주고, 여기는 인스타그램, 얼터너티브 텍스트도 인스타그램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갔죠. 메뉴도 HTML 태그는 끝났어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버튼, 클래스명이 btn이라고 붙어있는 a 태그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a 태그 링크 역할하는 걸 바로 버튼으로 쓸 거예요. 얘도 당장 링크 얘는 이제 순서가 이제 공유하기, 얘는 직접적으로 링크를 달아줄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 걸어주고, 대신 나중에 이제 공유하기니까 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아이디를 넣어줄게요. 쉐어라고 해서 아이디 넣어주고, 그다음에 이걸 또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 넣어주고, 얘는 아이디는 필요 없고, 이거는 이제 업무 제한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뭐 이제 메일이 뜨도록 해보겠습니다. 메일이 뜨게 하려면 여기 주소 넣는 부분에다가 메일 투 넣고 자기 메일 주소를 써주면 돼요. 메일 주소 쓰고, 얘는 조금 바탕화면도 있고 좀 다르죠, 모양이. 그러니까 얘를 btn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 클래스 하나 더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업무 제한. 업무 제한 앞에 그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얘도 어셋에 메일 오픈 이미지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터너티브 텍스트로 업무 제한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HTML 뼈대는 다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문서 구조는 다 잡혔으니까 이제 CSS로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HTML 작성은 이걸로 끝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타일 CSS 이걸 넣어줍니다. 그리고 CSS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한번 보죠. 여기 CSS를 이제 연결해주는 게 우선 필요하거든요. 링크 CSS를 걸어줍니다. 그래서 스타일 CSS를 이렇게 걸어주죠. 지금 아직은 변화가 없어요. 본격적으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셋을 해줄 건데, 이 별표는 모든 걸 이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HTML 문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에
패딩을 0을 넣어주고, 이제 좀 변화가 보이죠? 패딩 0이고 이제 마진도 0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불필요하게 들어갔던, 이제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세팅으로 들어가 있던 마진과 패딩 그 여백들이 전부 사라져요. 그 다음에 박스 사이징 넣어줄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 크기를 정할 때 그 박스 사이징 이 옵션에 따라서 이제 제어하기 좀 편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안 드릴 거고, 이제 이렇게 해야 박스 사이즈를 컨트롤하기 좋다라고만 이해를 하시고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또 이제 저는 이제 폰트를 좀 다른 거를 색다르게 넣고 싶어서 프리스탠다드 폰트를 적용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프리스탠다드 폰트 링크를, 이제 이것도 제가 따로, 이제 링크는 따로 이렇게 안내글에다 넣어 드릴게요. 요 부분을 이제 프리스탠다드 사이트랑 나중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스탠다드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폰트 값을 알려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 문서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제가 붙여 넣기로 넣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텍스트로 따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 백그라운드 색깔도 이제 약간 옅은 회색으로 들어가게끔 넣어줄게요. 거의 눈에 안 띌 정도로 이제 미미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폰트 바뀌었고, 이제 다른 부분도 이제 고쳐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앵커, 이제 그 링크 보면 텍스트가 지금 다 이렇게 파란색의 밑줄이 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바꿔줄게요. 밑줄을 먼저 지울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넌으로 해줍니다. 밑줄이 싹 지워져요. 그 다음에 컬러는 이제 블랙이라고 써도 돼요. 블랙이라고 이제 컬러 값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를 붙여볼게요. 아까 맨 처음에 컨테이너, 컨테이너 어느 부분이면 요 맨 전체 이제 메인 겉에 이제 싸고 있는 부분이죠. 이 전체 틀 사이즈라든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정해줄 거예요. 가로폭은 100% 갈 거고, 근데 모바일 위주로 보여줄 거니까 이제 최대 값을 640 정도로 줄게요. 그럼 이제 640 픽셀이 넘어가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 높이는 화면 전체 크기 100VH는 뷰 하이트, 이제 그 뷰포트에서 100%를 다 적용할 때 VH 단위로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정렬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컨테이너가 이제 잘 적용이 됐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네.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 태그가 적용이 됐죠. 관리자 창을 다시 닫아주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를 주고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적용됐고, 그 다음에 패딩을 좀 이제 줄게요. 상단은 64픽셀, 이게 축약형으로 쓰는 중인데, 상단은 64픽셀, 좌우는 0픽셀, 하단은 32픽셀, 이렇게 내용을 들어가게끔 줍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건데, 플렉스는 기본적으로 가로로 정렬을 하니까 이걸 세로로 축을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아래로 쌓여져. 이 세로 축이 없을 경우를 보면 이제 가로로 다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세로 축으로 적용을 해주고, 얘가 지금 다닥다닥 글자랑 다 붙어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간격을 EREM 이렇게 주면, 아까 뼈대 작성했던 것들이 전체 틀에 맞게, 보시면 프로필 있고 메뉴 있고 하단 메뉴 있죠. 각각 이 간격이 지금 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된 부분 보이죠. 이게 이제 32픽셀 EREM만큼 간격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다시 끄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 이제 프로필 부분 뼈대는 됐으니까 프로필부터 한번 만져볼게요. 프로필도 가운데 정렬을 해주겠습니다.
가운데로 갔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또 이제 좌우로 붙죠. 다시 마찬가지로 방향을 세로 정렬로 되게끔 바꿔줍니다. 여기서도 근데 이제 세로로 축이 바뀌어. 원래 가로 정렬을 하려면 저스티파이 컨텐트 센터를 하는데 축이 바뀌면 얘는 축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로 정렬이 아니라 이제 좌우 정렬이 아니라 세로 정렬이 돼요. 그래서 얼라인 컨텐트, 얼라인 아이템스로 센터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센터 잡아주고, 얘도 간격을 이 RM만큼 띄워줄게요. 간격 좀 떨어졌고요. 프로필은 이만큼 프로필의 전체 2로 이렇게 됐고, 인포 안내 부분이죠. 얘도 사실 동일해요. 많은 부분이 동일해서 복사해 볼게요. 해보고 대신 간격을 좀 다르게 줄게요. 0.5mm 한 8픽셀 정도 떨어지게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가운데 정렬 됐고, 여기서 H2, 이게 안녕하세요 부분이겠죠. H2, 네, 안녕하세요. 프로필 잉크 안에 H2를 이제 어떻게 표현해 줄지 그걸 바꾸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 폰트 사이즈를 좀 크게 해줘야죠. 32픽셀. 그 다음에 폰트 웨이트, 두께예요. 좀 더 두껍게 해주고, 이번에는 이제 밑에 안내글이죠. 얘를 두께만 좀 이렇게 수치로도 줄 수 있거든요. 600으로 줄게요.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안내 문구는 여기 됐고, 이제 사진 크기가 너무 크죠. 사진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피규어 태그, 이제 사진에 겉을 싸고 있는 피규어 태그 크기 자체를 그냥 96픽셀로 줄 겁니다. 자, 변화가 없죠.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피규어 이렇게 96픽셀로 주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피규어에서 이미지, 여기서 두 칸을 떼네요. 한 칸만 띄고 이미지, 얘는 100%를 줄 건데 아직도 변화가 없죠. 여기서 오버플로우 이렇게 주고, 자, 이제 크기를 정해주고요. 오브젝트 핏이라고 그 크게 맞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잘못 적용했네요. 프로필 인포가 아니죠. 프로필 인포가 아니라 프로필에서 피규어, 프로필에서 피규어 이미지 이렇게 줘야 돼요. 자, 이제 이미지 사이즈 바뀌었고요. 이런 식으로 얘가 하부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이 관계를 잘 파악하지 않고 쓰면 태그가 저렇게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아까는 이 프로필 인포 안에 있는 피규어와 이미지를 찾아서 적용하라고 줬었는데, 그러니까 그 안에 없으니까 적용이 안 되죠. 당연히 이제 프로필 아래에 있는 피규어 이미지 여기에다 적용을 해줘야 된다고 해야 명령이 제대로 먹힙니다. 여기서 이제 라운드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100% 줘볼게요. 예, 100% 줬고, 그 다음에 테두리도 2픽셀의 원으로 테두리를 줬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럼 프로필 부분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링크 부분을 줄게요. 링크를 주는데, 얘는 앞에 보면은 지금 보이진 않지만 리스트 스타일이 이제 블릿이 붙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넌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패딩이 이제 좀 상단은 없고 좌우는 32픽셀씩 주고, 리스트 스타일이 살아있을 때는 블릿이 붙고 이렇게 넌으로 해주면 없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는데, 물론 좌우로 또 붙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방향을 세로로 축을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주고 얘도 갭을 1rm씩 바꿔서 줄게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링크 안에 이제 A 태그들, 정확히 표현하자면 LA 안에 있는 LI 안에 있는 A 태그겠죠. A 태그에 이제 리스트가 있고 LI가 있고 그 안에 A가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얘도 테두리를 똑같이 이 픽셀로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플렉스 줄게요. 플렉스 주면 이제 쫙 100%를 이제 차지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뭐 안 줘도 되긴 하는데 일단 화이트를 줄게요. 그 다음에 얘도 패딩이 줘야 될 것 같은데, 패딩을 얘는 1rem 하면 16픽셀씩 들어갈 거예요. 기본값이 16픽셀이기 때문에 1rm이면 16픽셀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보면 이 블릿에 해당하는 것이 글자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얘를 좌우로 벌려줄 거예요. justify content에서 스페이스 between을 주면 이제 좌우로 양옆으로 붙여버리거든요. 이걸 붙여버리고, 얘도 align items center를 주면 세로로 정렬해야 됩니다. 요거 좌우 정렬을 일단 끄고 보면 이 align items를 안 했을 경우에는 미묘하게 이제 세로 정렬이 안 맞는데, align items를 하면 세로 정렬이 이제 세로로 중앙 정렬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양옆으로 벌려주고 세로 정렬해주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8픽셀로 동그랗게 굴려줄게요. 그 다음에 그림자를 줄 건데, 박스 섀도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드롭 섀도우를 이용해서 4픽셀, X축, Y축 중에 Y축으로 4픽셀 가고, 블러를 4픽셀 흐리게 블러링을 해줄 거고, 저는 이렇게 해서 6.2 정도로, 컬러 값이 안 줘도 되는데 저는 그냥 220 컬러 값에 세츄레이션 0%, 라이트니스 0%, 이제 채도와 명도를 0%로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투명도 뒤에 HSLI가 보면 휴, 세츄레이션, 라이트니스, 알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색상, 채도, 명도, 그 다음에 알파 값, 투명도죠. 투명도를 좀 올리면 좀 더 이제 진하게 나오는데 0.2 정도로 줄게요. 투명도 0.2 이렇게 주고, 또 보면 얘도 글씨가 좀 얇아 보이니까 두께를 골드로 줄게요. 위에 컴마를 이제 세미콜론을 항상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골드 세미콜론 붙여주면 이제 리스트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푸터 영역을 맨 마지막 공유하기 업무 제한 이 부분이죠. 푸터, 이 플렉스는 재밌는 게 마진을 이제 오토로 주면, 지금 얘가 마진이 없으니까 리스트랑 붙어 있는데, 마진 오토를 주면 그 자동으로 위에 있는 영역을 전부 밀어내고 하단으로 이렇게 쫙 붙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아까 컨테이너에서 이제 플렉스 세로 정렬을 해라 이렇게 만들어 줬잖아요. 그럼 이제 그 오토를 준 만큼 전부 밀어내고 자기가 가장 끝부분으로 가서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마진 탑을 오토로 주면 윗부분을 자동으로 이제 마진을 차지할 테니까 맨 아래로 붙어버리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주고, 얘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패딩을 줄 건데, 얘도 상하는 0, 좌우는 32픽셀, 좌우 차지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버튼 간의 간격을 32픽셀씩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밑에 보면 푸터 안에 버튼이 2개, A 태그로 2개 이렇게 해놨죠. 지금 공유하기에도 사실 그 이미지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빼먹었네요. 요거를 이미지를 지금 넣어줄게요. 이미지에서 어셋에서 쉐어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주고, 얼터너티브 태그도 공유하기라고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어셋의 메일 오픈은
버튼이 안 보이죠. 이 이유가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흰색이라 그래요. 이거 이제 이 부분을 작성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튼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 플렉스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 정렬도 센터로 줄 겁니다. 그리고 가로 정렬도 센터로 줄게요. 주고 이제 그 플렉스 속성을 정해줬으면 이제 요 아이콘과의 간격을 좀 벌려줄게요. 0.5R이면 16에다가 50%니까 이제 8픽셀 정도 되겠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 버튼의 업무 제한은 우리가 BTN 블랙이라고 줬었죠. 이렇게 간격을 안 띄고 바로 붙였으면 이 클래스 두 개가 존재했을 때 어떻게 값을 줘야 된다, 이런 속성 설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는 백그라운드를 0을 주고 컬러는 화이트를 주라. 그럼 이 두 가지가 다 적용된 애가 하나뿐이죠. BTN, BTN 블랙, 이렇게 클래스가 두 개 적용된 이 아이만 이렇게 배경은 검은색, 글자는 흰색으로 붙습니다. 그럼 공통 부분이 또 BTN이라고 붙어 있는 애들은 다 이렇게 지정해 줘야 된다고 한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 BTN에서 패딩이 너무 없다는 게 이제 보이니까 16픽셀, 24픽셀 해서 지정을 해줄게요. 이제 좀 넉넉하게 버튼처럼 보이죠. 얘도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관리자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좌우로 지금 꽉 찼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추격형으로 쓸게요. 플렉스 그로우도 0, 1, 플렉스 슈링크도 1, 그러니까 축소 확대가 다 1씩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오토 이렇게 하면 얘는 축소도 이제 사이즈에 맞춰서 축소도 되고 확대도 되게끔 지금 옵션을 준 거거든요. 이렇게 주고, 그리고 조금 둥글게 굴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버튼 모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을 또 해볼게요. 이렇게 버튼 영역 다 차지하고 있고 모양은 일단 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각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 링크, 블로그 링크, 인스타그램 링크만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별도로 넣지는 않을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유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하나 좀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자바스크립트 그 소스도 제가 따로 그 GitHub에 공유를 해놨거든요. 이게 그 쉐어 API라고 자동으로 쉐어가 되게끔 모바일 창 같은 데서나 뭐 이렇게 눌러보면 쉐어 창이 뜨게끔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제가 미리 작성을 해놨던 거, MDN 찾아보고서는 저도 이제 작성을 한 건데, 이 소스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여기에 ID 값을 쉐어를 줬잖아요. 쉐어라는 애를 쉐어 버튼에다가 이렇게 따로 변수로 할당을 해줍니다. 문서 중에 쉐어라는 ID를 갖고 있는 애를 여기 변수 쉐어 버튼에 할당하고, 쉐어 버튼을 이제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내비게이터 쉐어 해서 요 링크, 이거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샘플 사이트 링크거든요. 내가 공유하고 싶은 사이트 링크를 걸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쉐어 요게 뜰 거고, 이제 안 될 때는 에러 메시지를 보여줘라, 이제 뭐 이런 간단한 스크립트인데, 이것도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나서는 항상 맨 마지막에다 이 스크립트를 어느 부분에 불러오느냐는 이제 물론 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은 얘는 맨 마지막에 불러오는 것도 괜찮은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밑에다 붙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주고 났을 때 이게 지금 화면상에 보이질 않네요. 원래 원칙대로라면은 지금 브라우저에서 확인이 안 되는데, 공유하기를 누르면 원래 그 링크 공유 창이 떠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정이 잘못됐는지 OBS에서 그 화면 링크 창이 뜨질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은 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링크 API, 이제 그 쉐어 API를 이용하면 이렇게 모바일 창에서도 링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좀 약간 두서없이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잡아주고 자신이 필요한 링크를 삽입해서 얼마든지 내가 이제 프로필 링크 사이트를 조그맣게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략한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